사고력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 보시죠. 자, 스텝 3에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인사실무 담당자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외부 환경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외부 전문가는 A부터 F까지 6명이다. 이 6명의 외부 인사에 대해서 담당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만약 B가 위촉되지 않는다면 몇 명이 위촉되는가? 문제에서 확실한 조건 하나를 줬습니다. 바로 B가 위촉되지 않는다. 문제에서는 꼭 제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시가 되는 경우라면 안 쓰면 풀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1번입니다. 만약 A가 위촉되면 B와 C도 위촉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A가 위촉되면 B와 C도 위촉된대요. 동시에. 네, 교집합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위촉되지 않는다면 D가 위촉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B가 위촉되지 않는다면 B 위촉되지 않잖아요. 그죠? 확실한 조건이었습니다. C나 D라는 것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C 또는 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C 또는 E가 위촉돼야 한다. 근데 B가 위촉되지 않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위촉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는 위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C와 E가 위촉되면 C와 E가 위촉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C와 E 둘 다예요. 둘 다. 이렇게 둘 다 위촉이 된다면 D는 위촉이 되지 않는다. 이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D나 E가 위촉되면 D나 E 이렇게 되는 거죠. D나 E가 위촉되면 F도 위촉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일단은 확실한 걸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B는 위촉되지 않아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의 대우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대우. 요거의 대우는 뭐예요? B가 위촉되지 않거나 또는 C가 위촉되지 않으면 A는 위촉되지 않는다. 확실한 거 알았습니다. 뭐예요? A는 확실하게 위촉이 안 돼요. B도 확실하게 위촉이 안 되고 문제에서는 몇 명이 위촉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위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D가 위촉이 돼야 되겠죠. D가. A가 안 됐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B가 위촉이 안 됐기 때문에 C나 E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위촉이 돼야 돼요. 맞죠? 맞죠? 자, 그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의 대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의 대우가 뭐예요? D가 위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C가 위촉이 안 되거나 E가 위촉이 안 되거나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위촉이 안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B가 위촉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위촉이 돼야 된다 그랬고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하나라는 것은 둘 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가 위촉이 되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안 돼야 돼요. 근데 B는 위촉이 안 되는 게 확실하고 D는 위촉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와 E 중 자, 이게 사람이죠? 한 명.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한 명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D 또는 E가 위촉이 되면 그랬는데 D는 일단 위촉이 돼요. 그래서 E가 위촉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F는 위촉이 되는 거죠. 자, 이렇다면 한 명, 두 명, 둘 중에 하나, 3명.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면 되고요. 다음. 항상 이런 명제는 기본적으로 그 주어진 명제뿐만 아니라 대우까지 보셔야 돼요. 대우까지.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S공단은 연례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경기 시작 전 흥미를 돋우기 위해 퀴즈 대회를 개최하였다. 퀴즈 대회 규칙은 아래와 같다. 대회에 참여한 A가 얻은 점수가 60점이래요. 주어졌습니다. A 대리가 마친 문제의 개수는 모든 참가자는 총 20문제를 풀고
각 문제를 맞히는 경우 5점을 얻게 되며 틀리면 3점이다. 20문제를 모두 푼 후 여기서 풀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췄거나 못 풀었거나. 참가자가 제시한 답의 정 5에 따라 문제별 점수를 합산하여 참가자의 점수를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매우 쉬운 형태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간혹 이런 문제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맞거나 틀리거나 정답을 기입하지 않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줬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맞힌 문제 요거를 X개, 틀린 문제 Y개, 또는 총 문제의 개수가 20문제라고 했으니까 뭐 20-X로 나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5점 맞히면 5점, 틀리면 3점을 잃게 된대요. 그럼 첫 번째는 더하면 20이 나와야 되고 맞히면 5점, 틀리면 3점을 까야 돼요. 맞죠? 이랬더니 얘가 6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디 보자. 맞힌 개수니까 x 구하는 거네. y를 지웁시다. 이거 3배해서 더할게요. 맞죠? 더하면 y가 지워지니까요. 3배해서 더하면 8x. 3배해서 더하면 120입니다. 이렇게 되면 x는 어렵지 않게 15가 나오죠. 15. 됐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3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A 대리는 다음 분기에 참여할 연수 프로그램을 결정하고자 한다. A 대리가 다음 정보에 따라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다음 정보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다음 분기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혁신, 조직, 전략, 일, 공사, 미래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두 문자를 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문자, 맨 앞 글자 같은 경우는 다르게 놓는 게 일반적인데 간혹 보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여기서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A 대리는 혁에 참가하면 조에는 참여하지 않는데요. 혁에 참가하면 조는 참가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대리는 일과 가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는 참여한대요. 그래서 일은 참여하지 않으면 미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혁과 미 중에 한 가지만입니다. 혁 아니면 미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조, 전, 공 중에 2개입니다. 조, 전, 공, 중 2가지. 조, 전, 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대리는 확실한 조건 하나 나왔죠. 조에는 간대요. 조. 됐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갖고 해봐야 돼요. 당연히 기준은 뭐예요? 확실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조. 이걸 대우를 써야겠네요. 대우. 조이면 혁은 안 해요. 맞죠? 그리고 혁을 안 하니까 미를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조, 미까지 동그라미. 됐죠? 혁은 안 해요. 자, 이 2개 썼습니다. 됐죠? 이거 썼고. 그 다음에 조, 전, 공 중에 2가지인데 조는 이미 하잖아요. 조는 이미 하는 상황. 맞죠? 그 다음에 전하고 공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전하고 공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전하고 공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한다. 좀 줄이겠습니다. 조건을.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일이 아니면 미이다잖아요. 근데 미가 지금 맞거든요. 맞죠? 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에 대우를 써보면 미가 아니면 일이에요. 하지만 미가 아닐 때의 일이지
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총 6가지였죠? 조, 미는 확실하게 하고요. 혁은 확실하게 안 해요. 3가지는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전하고 공 중에 하나는 하고요. 일은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에 대한 정보도 더 이상 없거든요. 맞죠? 그 상황입니다. 자, 라고 했을 때 1번 A 대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대는 4개다. 2개에다가 이 중에 하나, 3개. 일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최대라고 했으니까 한다 치는 거죠. 4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A 대리가 전략적 결정에 참여할 경우 그러면 여기서 전략적 결정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 공을 안 한다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일과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A 대리는 혁신 역량 강화에 참여하고 일과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혁신은 참여하지 않아요. 이미 틀렸습니다. 4번 A 대리는 전략과 공 모두에 참여한다. 이거 아니죠. 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A 대리는 최소 2개다. 최소 2개예요. 3개죠. 3개. 그죠? 이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 각각 다른 심폐 기능 등급을 받은 A부터 E 5명 중에 등급이 가장 낮은 2명의 환자에게 건강관리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한다. 다음 중 발송 대상자는 이랬습니다. 자, 일단은 5명이니까 이걸 등급을 나누나 봐요. 그러면은 4, 5등한테 주는 얘기죠. 4등, 5등, 4등, 5등. 다음 중 발송 대상자는 이보다 심폐 기능이 좋은 환자는 2명 이상이다. 이 말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는 3 또는 4 또는 5라는 얘기죠. 그렇죠? 3 또는 4 또는 5. 그 다음에 이는 C보다 한 등급이 높대요. C보다 한 등급이 높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기준을 합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대소관계를 따질 때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등이 크냐 2등이 크냐 좀 질문 이상할 수는 있지만 1등이 크냐 2등이 크냐 그러면 모두 다 1등이 크다 그래요. 그죠? 근데 1층이 높냐 2층이 높냐 그러면 2층이 높다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은 상황에 따라 1이 크고 이 상황에서는 2가 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문제를 풀 때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1등은 2등보다 작다. 1층은 2층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 단순히 숫자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2가 C보다 한 등급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등급은 얘가 뭐 3등급이면 4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C가 더 큰 거예요.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그 다음에 B는 D보다 한 등급이 높다. 이 얘기는 B 플러스 1은 D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A보다 심폐기능이 나쁜 환자가 2명이다. 이 얘기는 A가 3등이라는 얘기예요. 끝났어요. 왜 끝났냐? 이렇게 놓고 보시면 A가 3이거든요. 그 다음에 E는 3, 4, 5 중에 하나인데 3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는 4 아니면 5인데 E가 C보다 등급이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게 4밖에 없어요. 끝내는 거죠. 여기서. 물론 이제 B하고 D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A가 B죠. A가 D고. 그래서 BD, A, EC 이거 얘기는 하지만 애초에 4등, 5등 찾는 거였으니까요. EC, CE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추론한 보기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휴가는 2박 3일이다. 혜진이는 수연이보다 하루 일찍 휴가를 간다. 지연이는 수연이보다 이틀 늦게 휴가를 간다. 태연이는 지연이보다 하루 일찍 휴가를 간다. 수연이는 화요일날 휴가를 간다. 이 기준을 삼아야겠죠? 자, 그래서 수연이가 화요일날 간대요.
화요일에 수연이가 갑니다. 수연. 맞죠? 그 다음에 혜진이가 수연이보다 하루 일찍 휴가를 간대요. 월요일 날 누가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출발하는 거 기준입니다. 여기 혜진이. 됐죠? 그 다음에 지연이는 수연이보다 이틀 늦게 휴가를 간다. 여기가 이제 지연, 지연입니다. 그 다음에 태연이는 지연이보다 하루 일찍. 여기가 태연이네요. 태현. 그 다음에 네, 끝났어요. 이렇게 4명입니다. 4명. 자, 라고 했을 때 A. 수요일에 휴가 중인 사람과 목요일에 휴가 중인 사람 수는 같다. 자, 휴가는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그러면은 이때 휴가 중인 사람이 몇 명이죠? 3명이죠. 목요일은 3명이죠. 물론 이건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휴가 중이다라고 했을 때 2박 3일이다 그러면 3일째까지를 휴박으로 봐야 되는지 2박의 기준까지 휴가로 봐야 되는지 아마도 3까지 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명확할 필요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면 맞아요. A가. 그 다음에 B. 태연이는 금요일까지예요? 네, 금요일까지죠. 아, 그러면 맞겠네요. 그죠? 휴가를 금요일까지 가는 걸로 봤다면은 이때는 혜진이도 2박 3일 휴가 중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맞네요. A하고 B가 모두 옳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9번은 다음 대화의 빈칸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갑 A와 B 모두 회의에 참석한다면 C도 참석해. 자, 명제네요. 가볼까요? A와 B가 모두 참석한대요. 그러면 C도 참석해. C는 회의 기간 중 해외 출장이라 참석하지 못해. C가 못 간대요.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C가 못 간다라는 걸 써도 되긴 하지만 이거의 대우를 보세요. C가 못 가면 A가 못 가거나 또는 B가 못 가는 거예요. 즉 둘 중 적어도 하나는 못 간다. 즉 둘 다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갑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A와 B 중 자, 그 얘기 한 거죠. B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겠네 라고 말한 거고 을은 그래도 A와 D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해 라고 했습니다. A하고 D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한대요. 갑자기. 사실 갑자기죠. 갑자기 무슨 소리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A는 반드시 참석하겠구만 이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A 또는 D가 가야 되는데 A가 간다라고 한 거예요. 맞죠? A가 간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둘 중 적어도 하나가 가야 되는데 A가 가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럼 이걸 사실 그림으로 볼 수도 있어요. 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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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A가 간대요. A가 간다. 이거죠. 맞죠? 그러면 D의 입장에서는 D가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A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D가 안 가잖아요. 그럼 A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D가 안 간다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D가 안 간다. 맞죠? 근데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 사실 이 구조 자체가 모르겠어요. 기출 유형이기도 하고 저도 여러 번 봤던 유형이긴 한데 좀 생뚱맞죠.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A하고 B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만 거예요. A하고 B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한 거예요. 맞죠?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와갖고 요걸 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요것만 딱 놓고 보면은 당연히 A하고 D 중에 하나가 간대. 근데 A가 간대. 왜? D가 안 가니까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깨름칙한 거죠. 뭐가 깨름칙해요? B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D가 회의에 불참한다.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B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 그럼 B가 안 가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A가 가고 B가 안 가거나 A가 안 가고 B가 안 가거나 둘 다 안 가거나 합니다. 맞죠? 그럼 A가 간다. A가 가는 것은 B가 안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A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에 대한 얘기는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B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A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지. 맞죠? 여기서는 D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B가 간다 안 간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B가 갔다라고 한다면은 A가 안 간 게 확실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B가 안 간다만 가지고는 A가 간다 안 간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애초에.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D가 회의에 불참한다 이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생뚱맞게 맞아. 그리고 우리 생각이 모두 참이면 갑자기 이하하고 F가 모두 참석한대요. 그래? 그 까닭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지 이랬어요. 그러면 E하고 F가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4번을 보시게 되면 니은에 B가 회의에 불참하면 E와 F가 모두 참석하기 때문이지. 근데 B가 안 가는 게 확실하거든요. 왜? A가 가니까. 맞죠? A가 가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맞는 거네요. 상황이. B에 대한 얘기가 밑에 와서 이렇게 쓰이는 거군요. 맞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B가 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E와 F가 참석하는데 B가 불참이야. 그러니까 E하고 F가 참석한다는 얘기죠.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번을 보시게 되면은 E와 F가 모두 회의에 참석하면 B도 참석한다? 이거는 B 참석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걸 대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참석하지 않으면 E와 F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참석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참석하는 것을 배제해야 돼요. 빼는 거기 때문에 5번은 불가하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꼼꼼하게 얘기해 봤어요. 다음 10번입니다. 어느 도시에 있는 병원의 공휴일 진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휴일에 진료하는 병원의 수는 만약 B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A가 한다. 나열해봐야겠네요. B가 안 하면 A가 한대요. 그 다음에 B병원이 진료를 하면 D병원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 B가 진료를 하면 D병원이 진료하지 않는데요. 만약 A병원이 진료를 하면 C병원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연결할게요. C가 안 한대요. 맞죠? 그 다음에 C가 안 하면 E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병원은 공휴일에 진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갑자기 판이 엄청 뒤집어지죠. 신나게 썼는데 E가 안 한대요. 그럼 바로 가야죠. 대우. C는 해야죠. A는 안 합니다. A는 안 하고 B는 해요. 됐죠? 자, 이러면 문제에서는 자, D는 언급이 없었죠. 그죠? D는 언급이 없었다. B가 진료를 하면 있네요. 여기 연결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D가 안 하는 거죠. 확실하게 두 곳만 딱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B, C가 한다. 두 곳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은 A부터 G 7명은 다음 주 당직 근무 순서를 정하기 위해 모였다. 조건에 따를 때 D가 근무하는 전날과 다음 날 당직 근무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D의 앞뒤를 따져야 됩니다. 앞뒤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1등은 2등보다 작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헷갈리실까 봐 그런 거예요. 저는 헷갈리기 때문에 1등은 2등보다 작고 1층은 2층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고 D의 앞뒤를 구하여라. A가 가장 먼저 한다. A가 월요일? 맞죠? 그 다음에 F는 2보다 먼저. F는 2보다 먼저래요. 작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G는 A와 연이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F가 근무하고 3일 뒤에 C가 근무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사실은 F하고 C 사이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C가 B보다 먼저다. C가 B보다 먼저. 여기다 쓸까요? C가 B보다 먼저. 그 다음에 2는 목요일. 월요일 맞죠? 목, 금, 토, 일. 근데 지금 누가 목요일이에요? 2가 목요일입니다. 그럼 F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F하고 C 사이에 두 칸이 빈다 그랬죠? 여기가 C예요. 이렇게. 맞죠? 여기가 C고 어디 보자. F하고 E, C하고 B가 여기네요. 그죠? 남은 게 D네요. D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지만 D의 위치는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GFE DC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가 근무하는 전날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날과 다음 날이니까 EC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